네, 오늘은 증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증여세 상담을 하면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에요.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자기는 증여세만 궁금하니까 이 부분만 알려주시고 상담 수수료는 좀 낮게 책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요즘에는 제가 유료 상담도 잘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가끔 유료 상담을 하더라도 그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도대체 뭘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세요. 뭘 물어봐야 될까요? 전 그렇다고 그분을 앉혀놓고 매 분마다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제작하고 있는 건데 사례를 통해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를 자녀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하고 싶어요. 그러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되죠. 그리고 관할 시군구에 가서 검인받은 다음에 법원에 등기하면 끝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증여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될까요? 물론 끝나긴 끝났죠. 증여라는 행위는 끝났어요. 근데 증여한 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 사무실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증여를 하셨대요. 근데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근데 증여세를 신고해야 되니까 증여세 신고를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증여세는 알고 계시대요. 본인께서 세무서에 전화 와가지고 그 증여세가 얼마인지 물어보신 거예요. 2,600만 원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 알고 계시면 직접 가서 작성하시면 뭐 수수료 없이 그냥 끝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저희한테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에 대출이 있다면 양도세 신고까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개념을 모르시겠으면 다른 강의를 통해서 부담부 증여 관련된 강의가 있거든요. 그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분은 대출이 없으셨어요. 아파트가. 대출이 하나도 없는 그런 좋은 아파트를 아들한테 증여한 거죠. 증여세 어떻게 계산하죠? 증여재산에서 아들한테 줬잖아요.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하죠. 자녀한테 준다고 하셨으니까 세율을 곱하면 그게 증여세예요. 그럼 뭘 알아야 되죠? 증여한 재산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뭘 증여했죠? 이분은? 그분은 뭘 증여했냐면 아파트를 증여하셨어요. 이 증여하는 재산의 식은 시가예요. 무조건이에요. 증여하는 전체 재산이 다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증여했으니까 취득세 신고를 어떻게 했을까요? 기준 시가로 하셨어요. 근데 기준 시가잖아요. 이것도 시가는 시가 같잖아요. 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는 아니에요. 이 기준 시가를 가지고 세무서에 문의하신 거예요. 나는 아파트 2억 3천짜리 지금 증여했다고. 내가 증여세가 얼마냐고 미리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상담원이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아, 2억 3천짜리 증여하셨으면 아들한테 처음 증여하시는 거라면 1억 8천 정도 될 거고 과표가 거기에다 20%를 곱하면 2,60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서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구했죠? 이 과세표준 금액에다가 20%를 곱한 건 아니에요. 그 값은 아니잖아요. 1억 8천에다 20% 곱하면 3,600만 원이에요. 그렇게 증여세를 구하는 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구한 과표가 1억 8천인데 이 금액이 이 표 안에서 이게 증여세율 표거든요. 이 표 안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봤더니만 1억 8천이니까 1억 초과 5억이야. 이 범위에 속하죠. 그러니까 그 금액의 20%를 곱한 다음에 1,000만 원을 뺀 금액이 그래서 2,600만 원인 거예요. 물론 신고세액 공제라는 게 있지만 그 금액은 크지 않으니까 고려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2,600만 원을 지금 바로 납부해야지 하고 오신 거였죠, 저한테. 근데 이게 증여세가 아니죠. 아파트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시가로 평가해야 돼요. 시가가 만약에 없다면 감정가액이고 그 감정가액도 없다면 기준시가예요. 근데 아파트 시가가 없나요? 있죠.
요 사이트에 가시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가시면 아주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죠. 부분 단지를 검색해 보니까 동일한 면적의 거래 내역이 11월 달 초에 있는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3억 8천이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5천만 원을 차감했죠? 처음 주는 거라고 하시니까 그럼 3억 3천 거기다 20% 곱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아까 여기 구간이었죠? 1억 초가 5억 이하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3억 3천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20%를 곱한 다음에 거기다 1천만 원을 뺀 거죠. 20% 곱하면 6,600에서 1천만 원 빼니까 5,600이 나온 거예요. 증여세로 2,600만 원 생각하시다가 이만큼 나왔죠. 근데 이 3억 8천이라는 아파트를 주면서 증여세 5,600만 원을 낸다. 사실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제가 38억짜리 증여하는 분도 봤는데 그분한테도 5,600은 컸어요. 어떻게 좀 줄일 방법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이 5,600이란 계산 금액을 보고 저희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니까 차라리 증여 취소하시라고. 그럼 증여 와서 취소하면 어떤 걸 고려해야 될까요? 제가 증여를 했어요, 아들한테. 아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갈 때 증여세를 내고 이렇게 올 때 증여세를 내고 이게 원칙이에요. 내가 자식이 아버지한테 돈을 드리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닌가요? 맞아요. 자식이 갖고 있던 아파트를 부모님께 드려도 그건 증여세 과세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쪽으로 가도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쪽으로 가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증여라는 행위를 하고 나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증여했어요. 만약 12월 달에 증여했다면 12월 말일로부터 3개월 1, 2, 3 그쵸? 3월 말까지 증여라는 걸 취소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3개월 안에 이게 증여세 신고 기한이에요. 이 안에 만약에 네가 취소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거꾸로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늦게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취소를 예를 들어본 거예요. 취소한다면 그분은 이 기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는 적어도 안 나왔겠죠. 하지만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분이 만약에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취소했다고 보면 그럼 어떨까요? 그럼 이렇게 간 3억 8천에 대한 5,600만 원의 증여세는 납부해야 돼요. 취소하면 어떻죠? 근데 그거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요 빨간색은. 요거는 납부해야 되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이것도 또 구분되는 거예요. 내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그리고 나서 또 3개월 요 사이에는 요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거꾸로 가는 건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아요. 그럼 5,60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취소하더라도 4개월 뒤에 취소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내가 8개월 뒤에 취소했어요. 6개월도 지났어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지났어요. 그러면 5,600만 원 내야 되죠? 가면서 또 5,600만 원 내야 돼요. 3억 8천짜리 아파트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분은 요거는 선택 가능했거든요. 물론 취득세는 900만 원이나 벌여야 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분은 그냥 증여세를 납부하겠대요. 2,600에서 5,600으로 되는데 사실 대부분 이렇게 계산이 되면 대부분은 저희를 신뢰하지 않아요. 아, 이게 뭔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분은 그냥 하시겠대요. 일단 납부하고 취소할지 생각하겠대요. 그럼 납부한 다음에 취소는 되냐고. 다시 돌려받는 시기는 늦어질 수 있겠지만 가능은 하겠죠. 그래서 지금 신고서를 주면은 증여세까지 내주고 계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저희가 신고서를 뽑잖아요. 그럼 계좌가 나오거든요. 가상 계좌가. 그럼 그걸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증여세를 내주면 될까요? 증여세 누가 내야 되죠?
증여세라는 건 받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누구죠? 자녀. 증여세가 얼마죠? 5,600만 원. 그러면 그 증여세를 내준 거에 대한 증여세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걸리냐고요? 걸리죠. 5,600만 원씩이나 내줬는데 5천만 원 넘는 금액은 6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괜찮나요? 아니잖아요. 5천만 원 이미 썼잖아요, 지금. 그럼 5,6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증여세가 또 나오는 거예요, 10%. 부과될 수 있겠죠. 근데 거의 신고도 안 했죠. 그 5,600에 대해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줬는데 그 증여세는 신고 납부도 안 했잖아요. 그 가산세까지 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증여세를 납부해 주면요. 그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5,600원을 줬잖아요. 왜 수중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안 내고 네가 대신 내줘? 이것도 증여야. 거기에 10%, 가산세 20%, 납부 불성실. 그러니까 이자 그 기간 동안 안 냈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걸린다. 사실 걸린 사례가 엄청 많거든요, 이게. 증여세를 대신 내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 이게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내주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현금으로 갖고 계시다 그건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좌에 딱 남는 순간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달에 개인 거래처에서 증여세 신고를 부탁해가지고선 세무조사 때문에 주식 이동 관련된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손자 쪽에 증여세가 나온 거예요. 손자한테. 그러니까 손자한테 증여세가 얼마 나왔죠? 1억 2,600. 그러니까 대신 내주겠대요. 할머니셨는데. 그러면 대신 내주는 걸 저희가 다 감안해서 계산해 봤어요. 손자한테 증여세가 1억 2,600 나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증여세를 대신 내주겠대요. 그 할머님이 대신 내줘야 되는 증여세 금액은 2억 4,90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세율 구간이나 누가 증여하는지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분명히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는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증여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둬야 될 게 또 유류분이에요. 이거 유류분을 왜 알아야 되죠? 그분 입장에서 볼게요. 그분은 사실 상속세 대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근데 미리 첫째한테만 증여를 한 거죠. 4억 원. 이렇게. 그러면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셨으니까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시게 돼서 남은 재산이 한 1억 정도 남을 것 같던데 그럼 어떻게 되죠? 이 1억을 공평하게 5천씩 나오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죠? 둘째 입장에서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 유류분 청구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더해져서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 어르신께서는 5억 원 정도가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둘째 입장에서 어떻죠? 5억 원에 내 지분율대로 하면 한 반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배우자분 안 계셨어요. 그럼 반반 나눠 가질 수 있거든요. 50%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면 둘째 입장에서는 상속으로 5천을 받았지만 둘째가 잘 못했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상속으로 5천만 원을 받았지만 만약에 사전에 첫째한테 안 줬다면 5억 원의 반만큼 2억 5천 정도는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제 받은 건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똑같이 나눠주셨으면 난 2억 5천까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차감한 금액이 얼마죠? 2억. 이 2억 원의 50%인 1억 원에 대해서 이 첫째한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둘째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만 내면 이 돈을 1억의 많은 부분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럼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히려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안 좋으셔서 미리 정리해 놓으려고 하셨는데 그 자체가 분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유류분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증여하기 전에도. 제가 이 관련된 강의는 별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도대체 유류분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상속인이 바뀔 때마다 어떤 금액이 그 기준 금액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